여보세요? 할머니, 택배 왔어요. 아, 그래? 뭘 시켰더라? 아, 맞다. 무릎이 시려서 주문한 온열 매트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어요. 경북 안동에 사는 73살 윤정순 할머니에게는 정말 평범한 하루 오후였죠. 택배 기사님이 친절하게 현관까지 가져다 주시고 할머니는 고생하셨어요 라며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할머니의 통장에는 4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단지 택배 하나 받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설마 나까지야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졌어요. 예전처럼 복권에 당첨됐습니다나 세금 환급해 드려요. 이런 뻔한 말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산 물건, 실제로 다니는 병원, 심지어 우리 손자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데 진짜겠지? 하고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름만 바꿨을 뿐 모두 진짜 겪으신 분들의 경험담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나도 이런 전화 받은 적 있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특히 요즘 사기꾼들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가족에 대한 사랑, 건강에 대한 걱정,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이런 좋은 마음들을 악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교묘한 사기라도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원칙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정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어요. 예전처럼 단순히 돈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72살 김순덕 할머니인데요. 겨울이 되니까 무릎이 시려서 온열 매트를 하나 샀대요. 그런데 며칠 써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교환 신청을 했죠. 택배 기사님도 와서 가져가고 새 제품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상한 문자가 왔다고 해요. 고객님, 교환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결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링크가 붙어 있더래요. 김 할머니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교환은 잘 됐는데 왜 추가 결제냐고요? 그런데 문자에서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뭔가 진짜 같더래요. 전화를 걸어보니 상담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 시스템 오류로 교환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원래 제품값과 교환품 값에 차이가 있어서 10만 원만 더 내시면 돼요 라고 하더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기범들이 김 할머니가 실제로 온열 매트를 샀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 사기꾼들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뭘 샀는지, 언제 교환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개인정보가 어떻게든 새어나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김 할머니는 상담원이 너무 친절하고 실제 구매한 상품 이야기까지 정확히 하니까 의심을 안 했대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링크를 눌러서 결제를 했어요.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1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카드 사용 알림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번호는 불통이었어요. 인터넷 사이트도 아예 사라져 버렸고요. 그제서야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
이런 일이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은 우리가 실제로 산 물건, 병원에서 받은 치료, 심지어 가족들 이름까지 다 알고 접근해 와요. 예전처럼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이런 뻔한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진짜 일들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면 대구에 사는 68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술 후 관리 프로그램 안내라는 문자를 받았대요. 정부에서 고령자 수술 후 회복을 위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박 할아버지는 정말 무릎이 아프시고 회복이 더디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아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전화를 걸어보니 상담원이 할아버지 무릎 수술 잘 받으셨죠? 어느 병원에서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병원 이름까지 정확히 맞추니까 정말 정부 프로그램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상담 끝에 프로그램 참여비로 5만 원만 선결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전액 환급해 드려요 라고 하더래요. 박 할아버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니까 별로 의심 없이 결제했어요. 하지만 며칠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해 보니 번호가 끊어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요즘 사기는 우리의 아픈 곳, 걱정되는 부분을 정확히 찔러와요.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한테는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가족이 걱정되는 분들한테는 자녀나 손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믿게 되는 거죠. 특히 무서운 건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병원에 다니는지, 뭘 샀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데 가짜일 리 없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잘 안다고 해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해요. 특히 오늘만 지금 당장 비밀로 해달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도 무서운데 요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 사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악질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법들이죠. 인천에 사는 74살 이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 손녀 지은이를 무척 아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용돈도 보내주시고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도 받으시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택배가 하나 왔어요. 보낸 사람이 손녀 지은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 지은이가 뭘 보냈나? 하면서 기대를 하며 상자를 열어보셨어요. 그런데 상자 안에 든 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었어요. 먼저 지은이 학생증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도 지은이가 맞고 이름도 정확했어요. 그리고 일기장 같은 수첩도 있었는데 지은이 필체와 똑같은 글씨로 써져 있더래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 생활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용돈으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문제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는데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제가 병원비를 대신 내줬어요. 그런데 카드 한도가 막혀서 큰일 났어요. 부모님한테는 걱정 끼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1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라고 써 있더래요. 이명자 할머니는 손녀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평소 지은이가 부모님 걱정시키기 싫어해서 할머니한테만 말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은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셨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지은이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좀 쉰 목소리였죠. 할머니, 편지 받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감기까지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요. 친구가 정말 위급해서 오늘 중으로 돈이 필요해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손녀가 아픈 것도 걱정되고 친구까지 수술 받는다니까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그래서 바로 은행에 가서 150만 원을 송금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송금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걱정이 되셔서 저녁에 손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보셨어요. 지은아, 친구 수술 잘 됐니? 감기는 좀 나았고? 그랬더니 손녀가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감기도 안 걸렸고 친구 중에 수술 받은 사람도 없는데요? 라고 하더래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사기꾼들이 손녀의 학생증까지 어떻게 구했냐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은이가 분실 신고한 학생증이었대요. 몇 달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학생증도 같이 없어졌었거든요. 사기꾼들은 그 학생증을 주워서 할머니 정보까지 알아낸 거예요. 요즘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가족 사진이나 일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걸 다 찾아봐서 할머니가 손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어떤 식으로 용돈을 보내주는지까지 파악한 거죠. 그리고 필체까지 따라한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아마 지은이가 올린 사진 중에 손글씨가 나온 게 있었나 봐요. 그걸 보고 비슷하게 따라 써서 일기장을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실물 증거까지 만들어서 보내니까 받는 사람은 의심할 겨를이 없어요. 아, 우리 손녀가 직접 보낸 거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죠. 경남 창원에 사는 69살 최영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어느 날 아들 명의로 소포가 왔어요. 안에는 아들이 쓰던 다이어리와 회사 명함, 그리고 급히 써 내려간 듯한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고객 계약서를 잘못 처리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이번 주 안에 변상금 200만 원을 내야 해요. 부모님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라고 써 있더래요. 최 할아버지는 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걸 아시니까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바로 전화가 와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 들리기 창피해서 문자로 계좌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더래요. 할아버지는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침울해서 정말 힘든 상황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바로 송금하셨죠. 하지만 저녁에 아들한테 안부 전화를 걸어보니 아버지, 저 회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요? 라는 답이 돌아온 거예요. 이런 사기의 무서운 점은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자식이나 손자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 부모나 조부모 마음에는 당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 마음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실물 증거까지 만들어서 보내니까 정말 진짜 같아 보여요. 예전처럼 전화로만 할머니, 나 돈 좀 보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증이나 일기장 같은 걸 직접 보내서 정말 내 손자가 보낸 게 맞구나 하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의 정을 이용한 사기도 충분히 악질적인데 요즘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걱정까지 노리는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남 목포에 사는 71살 한복남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매달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도 받고 약도 타서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보건소에서 왔다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할머니,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셨습니다. 정부에서 고령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로 건강보조식품도 드리고 전문 상담도 해드려요 라고 하더래요. 한 할머니는 평소 당뇨 관리가 걱정이셨거든요.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아서 늘 신경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관심이 생기셨던 거죠. 상담원은 할머니, 어느 병원에서 당뇨 치료받고 계세요? 현재 드시는 약 이름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한 할머니가 대답하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병원과 연계해서 환자분 정보를 받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며칠 후에 택배가 왔어요. 보건소 로고가 들어간 상자에 건강보조식품과
안내 책자가 들어 있었어요. 책자에는 당뇨 환자를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크게 써 있고 진짜 정부 발행물처럼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프로그램 참여하시려면 관리비로 15만 원만 선결제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라고 하더래요. 한 할머니는 처음엔 의심스러우셨어요. 무료라고 해놓고 왜 돈을 내라고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상담원이 할머니, 이건 정부 프로그램이니까 절차상 선결제가 필요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 회계 처리 때문에 그래요.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에서 차감해서 돌려드려요.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더래요. 그래서 한 할머니는 결국 돈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환급은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았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죠. 경기도 안산에 사는 73살 박정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왔다는 문자를 받으셨어요. 고객님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 의료기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혈압계, 혈당 측정기 등을 집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집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병원 갈 때마다 혈압 재는 게 번거로우셨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 보셨어요. 상담원은 할아버지, 현재 어떤 병으로 치료받고 계신가요? 복용하시는 약은 뭐가 있으세요? 라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답변하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연락드린 거예요. 고혈압과 관절염 환자분들께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의료기기는 무료로 드리는 건데 배송비와 설치비로 8만 원만 부담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의료비 지원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8만 원 정도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의료기기는 오지 않고 전화번호는 불통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건강 관련 사기의 특징은 우선 정부기관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 이름을 대면서 신뢰감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앓고 있는 병이나 복용하는 약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병원이나 약국에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나 처방전 같은 걸 어디선가 입수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무료라고 하면서 시작해서 나중에 관리비, 배송비, 절차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환급해 드린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드린다는 말로 안심시키죠. 충북 청주에 사는 67살 김미영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관절염 환자 대상 정부 지원 치료기 무료 체험이라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할머니,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외선 치료기를 일주일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 효과가 좋으면 정부 지원으로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김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뭐든 시도해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무료 체험이라니까 해보겠다고 하셨죠. 며칠 후에 정말 치료기가 배송됐어요. 일주일 써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체험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효과 어떠세요? 정부 지원으로 원가 30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원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라고 재촉하더래요. 김 할머니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정부 지원이라니까 믿고 돈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받은 치료기도 시중에서 10만 원 정도에 파는 저가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건강을 빌미로 한 사기는 정말 악질적이에요.
아픈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는 거니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이런 건강 사기까지 당하고 나면 많은 어르신들이 자책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하면서 자신을 탓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김순덕 할머니는 실제로 온열 매트를 사셨고 정말 교환도 했어요. 이명자 할머니는 손녀의 진짜 학생증을 받았고 한복남 할머니는 본인이 실제로 당뇨 환자였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준비해서 접근하는데 누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너무 악질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사기를 당한 후에 가족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창원에 사는 72살 조순자 할머니는 손자 사기로 100만 원을 잃으신 후에 석 달 동안 가족들한테 말씀 못 하셨대요. 자식들이 알면 엄마가 나이 들어서 정신이 없나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번 돈도 아니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걸 이렇게 날려버렸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온라인 사기에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다만 사기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장점들, 가족을 아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믿고 도와주려는 마음, 정부기관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들을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하루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만,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하루 더 기다려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기꾼들은 시간을 주면 들통날까봐 재촉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가족들과 꼭 상의하는 거예요. 특히 손자나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가족한테 확인해 보세요. 지은이가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데 너희는 아는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 먼저 연락 왔다고 할 때 의심해 보는 거예요. 진짜 정부기관이라면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 말고 인터넷에서 찾은 번호로 다시 연락해 보세요. 네 번째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카드번호는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진짜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부산에 사는 68살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런 원칙들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으셨어요. 아들 명의로 회사 문제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럼 내가 내 형한테 먼저 물어보고 연락할게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아니에요. 형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사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중요한 건 만약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빨리 신고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경찰서나 사기 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하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족들이 혼낼까봐 숨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빨리 말씀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사기꾼들은 한번 성공하면 계속 연락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큰돈이 관련된 일이라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자녀가 바쁘다면 형제나 친구, 이웃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도우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백신은 의심하는 마음과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급하다, 비밀이다, 오늘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신중하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